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이입니다. 오늘은 파이데이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파이를 채굴 하시는 파이오니어들 여러분들하고 오늘 5주년을 맞는 파이데이에 같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 파이 브라우저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것 같았는데 큰 변화는 없는데,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고 우리나라는 오늘이 이제 파이데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파이데이로서의 어떤 축하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파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파이 매니아 체크리스트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8개에서 9개로 바뀌었다고 하고, 지난번부터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모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냥 9개가 그대로 다 통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둬야 된다. 페이스북은 니콜라스 박사가 초창기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소셜 네트워크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페이스북만큼은 실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내는 것처럼 KYC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명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거와 연동시켜서 페이스북하고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직접 활동은 안 하더라도 만일에 파이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서 잘못됐을 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인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웹2, 웹3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웹2에서도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게 이제 파이네트.com인데, 여기에 그 지갑 주소를 파이 브라우저에 있던 그 지갑 주소가 원래 .파이인데 이거 원래 파이넷.com으로 바꿔 가고 있는 이런 도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두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PC에서 이제 쓰는 분들은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이 월렛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도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서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광고를 봄으로써 이제 그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토큰을 이용해서 파이사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들어주고, 언젠가 파이데이를 통해서 또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앱들이 확장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것 아니냐. 그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큰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의 확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유튜브 중에 리 에이스라는 분이 영상을 하나 크게 올리더라고요. 사기를 치는 유튜브 그러길래 사기를 치는 유튜브 어떤 걸 얘기하나 싶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더만은 유튜브 명단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정말 가짜 영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올려놨던 것만 해도 상당히 이분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뢰를 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저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밈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밈코인은 그동안 도지라든가 시바이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 배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코인이 생기면 바로 급등할 테니까 그런 정보를 받으려면 이렇게 연락을 해달라 하고 전화번호 올리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민코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런데 파이 재단에서 리플에서 발행하는 민코인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한 뉴스가 나와서 이게 과연 무슨 얘기냐, 왜 갑자기 리플 재단에서 민코인을 개발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궁금해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는
리플 커뮤니티 쪽에서는 왜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그 솔라나 같은 이런 식으로 밈코인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리플의 가격도 XRP의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 이런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느냐 해서 밈코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리플의 파이 재단과 이렇게 밈코인을 연결시켜서 뭔가 전화로 유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올리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다. 이게 잘못 전화번호를 올려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엄청나게 이런 밈코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와 같은 것에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광고성 또는 유튜브가 전화번호 올리는 것들은, 빨리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 올리는 것들은 사기성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조심을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에어드랍이라는 것 때문에, 에어드랍은 사실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받아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도 에어드랍에 상당히 관심을 옛날부터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조사를 하고 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저는 에어드랍을 하고 있지 않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 이제 웹3 소셜 프로토콜로 있는 비블이라는 곳에 이 소셜미디어 X, 트위터 X가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에어드롭을 준다는 메시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 피싱 사이트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기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에어드롭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충분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데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역시 그 암호화폐 세계와 블록체인 세상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뉴스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끄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에 관련되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지금 잠깐 얘기 드리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왜 SEC에서는 암호화폐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집행 조치로 암호화폐 규제를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암호화폐 분위기가 상당히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도 좀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부회장으로 있던 분이 이 국가 영향력을 유지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규제가 잘못되면은 이 은행 고객과 미국 경제에 기회를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글로벌 표준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에 빠지면은 상당히 큰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추가를 하면은, 이분이 그 프로그래밍 기능은 결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KYC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으나 소비자가 빠르게 자산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 빨리 은행에서 돈을 뺀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뿌리고 하면은 이런 뱅크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프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뭐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은행에서 인출하는 거를 스위치를 오프시켜서 인출을 못하게 하는 이런 기능도 필요하다, 이렇게 연방예금보험공사니까 이런 부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이와 같은 기능도 고려한다면은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가 마음대로 돈을 빼고
확보를 쉽게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어떤 그 중앙기관에서 규제로 은행에서 돈 인출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이미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거의 뭐 결선에 가는 걸로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의 얘기가 관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가 했던 말은 규제 당국이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의 암호화폐 사용하는 걸 단속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이렇게 통화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비트코인을 없애야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했다. 뭐 이와 같은 포인트를 쓰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 암호화폐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테더가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기도 하고 테더 쪽에 있는 그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 뭐 아르도이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도이노라고 하기도 하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자주 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했던 말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너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독점을 좀 깨야 된다. 피어 런타임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자체적으로 P2P 앱을 구축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여기에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중앙 집중식 관리 서버가 없이도 암호화폐 네트워크 개발 장치의 서버가 할당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정신에도 부합된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를 이끌어가는 앞장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이 웹2에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자본을 확보한 사람들이 웹3를 앞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암호화폐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암호화폐를 좀 더 중앙집중식이 아닌 서버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공동 설립자로 있는 아나톨리 야코벤코 이 아나톨리 야코벤코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는 별로 하진 않았는데 솔라나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소개를 했지만은 그 뒤에 야코벤코라고 하는 이 솔라나의 그 블록체인을 만들었던 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양반은 뭐 그 본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이 양반이 이제 처음에 기사화됐던 뉴스는 암호화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의 독과점 체제를 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가 모바일에서 유통될 때 30% 이상 그 결제 수수료를 떼간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좀 제기를 했고 한때는 X 트위터도 없앤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글하고 애플 쪽의 스토어에서 이런 것들을 30% 수수료를 뗀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야코벤코가 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솔라나 랩스의 CEO입니다. 물론 이제 솔라나를 공동 설립했기도 했는데 솔라나 랩스의 CEO로서 최근에 이제 솔라나 웹3 폰 사과를 개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사과를 만들게 된 것도 이렇게 그 블록체인과 모바일의 결합을 상당히 크게 의미를 두고 이제 사과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한 1000불 가까이 하니까 잘 팔리지 않다가 600불로 이제 낮췄습니다. 600불로 낮췄는데도 이제 제대로 안 팔리니까 뭐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다가 사과폰 보유자에게 작년 말에 봉크라는 민코인을 에어드롭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솔라나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니까 민코인의 가격이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이게 사과폰보다도 더 비싼 모양을 갖추니까
사과폰 판매가 상당히 뭐 잘 진행이 돼서 그 다음에 사과폰 2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과폰을 이제 2, 3 이렇게 나올 때는 미리 사과 패스를 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예약을 받는 이런 식으로 꾸며 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 양반이 이제 사과폰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구글 스토어라든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너무 수수료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용 폰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양반의 이력을 보면은 퀄컴에서 13년이라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확보한 상태에서 2018년도에 솔라나 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라나가 나올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지금까지 솔라나를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 솔라나하고 이제 팬텀 월렛을 주로 많이 이제 그동안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또 이 양반은 그 포춘지에다가 미국 의회에서는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실험을 해보고 블록체인 기술을 얼마나 편리하고 유용한지를 알고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걸 만들면 안 된다 하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춘지에 기고했던 걸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잘 기술했던 것 같아서 저도 이 양반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그 이드룸 킬러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드룸 킬러라는 그런 포인을 커뮤니티에서는 제발 좀 쓰지 말라. 이드룸하고 서로 상생해야지 왜 이드룸 킬러라는 포인을 쓰느냐. 이드룸의 그 레아2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고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가졌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항상 이게 암호화폐 이런 세계에서 끌어가는 앞서가는 사람들 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암호화폐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요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는 이제 밈코인인 그 페페라는 이미지를 X에 로딩시키고 나니까 이게 X에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그림을 올렸던 이유가 뭘까 하고 갑자기 페페의 가격이 뭐 7%를 급등했다. 저는 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던 민감한 그런 그 밈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고 저도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X 페이먼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봤는데, X 페이먼트에는 X와 그 페이팔 하고 비자, 뭐 스트라이프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던 그 GCG 그룹의 산하에 있는 그 스트라이프하고 구글페이와 그 애플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기에 X에는 어떤 암호화폐를 이제 페이먼트로 할 것인지가 아직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지코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지라는 이미지를 올리지 않고 페페를 올렸다는 것만 해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뭐 구태여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 트위터 X가 발전돼 나가는 걸 쳐다보면서 요즘은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이런 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비디오 양이 많이 길어가고 이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도 여기서 다루다 보니까 XTV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아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뉴욕 멜론 은행이라든가 이런 큰 시카고 옵션 기관 15위의 어떤 그 거래소에서도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캔톤이란 이런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 뭐 캔톤이 뭔가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은행들이 토크나 자산 거래, 펀드 등록,
레포는 이제 한매 조건부 채권을 레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파일럿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350여 건을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자산의 토큰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존 은행에서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에 상당히 달려 있는데, 이렇게 골드만삭스라든가 뉴욕 멜론 은행, 뭐 시카고 옵션 기관의 글로벌 은행, 이와 같은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테스트 파일럿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곧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영국 코인세어에서, 영국에 있는 그 유럽에서는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서는 꽤 규모가 큰 이런 그 코인세어스에서 미국 자산 운용사 발키리 인베스트의 암호화폐 ETF 사업부를 인수했다. 여기에 최고 전략 책임자가 누군가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여기도 상당히 재밌는 분이 멜턴 드밀러스라는 여자분인데, 이 양반이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또는 컨설턴트 및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의 이력이 옛날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개발 이사로 경험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하면 대충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든 미국의 중요한 그 암호화폐 그룹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리플도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연결 안 돼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DCG 그룹이 상당히 큰 곳인데, 여기에 개발 이사로 하면서 거기에 모든 블록체인 회사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의 관리를 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분이 이제 MIT라든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코인세어즈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로부터 정권 중개인 라이센스를 받도록 해서 라이센스를 이미 받았고, 또 유럽 8개 암호화폐 ETP는 이미 출시를 했더라고요. 출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에서도 이와 같은 자산운용사가 확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자산 운용하는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이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도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뭐 크게 반가운 소식들은 나오지 않지만은, 비썸에서 좀 신규 거래자, 비썸은 농협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신규 거래자에게 농업 계좌를 만들려면 까다롭습니다. 뭐 가상화폐를 취급한다 그러면 아예 뭐 만들어주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저도 이제 계좌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고 해도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 요청 시 거절하지 않도록 담당 그 지점에다가 통보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국내에서도 이런 그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선거 분위기에서 가상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정권감독원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더라도 좀 더 가상화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계좌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뉴스도 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점점 우리에게는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고, 이 파이 네트워크의 우리 파이오니어들도 이렇게 파이를 그 채굴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잘했구나, 자랑스럽구나, 금년만 한번 참아보면은 더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파이오니어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